편안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가 조금 없어도 돼요.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네. 제가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네. 최대한 이제 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글 파일을 좀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제 와이프랑 결혼한 거는 이제 한 3년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생활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이제 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장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둘이 이제 와이프가 저도 쉬는 날이 이제 없어요.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집에를 거의 아파트 전세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시험 아파트 마포구에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묶여 있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간 상황이고. 가락동 시험 아파트? 아니요, 가락동 말고 그 마포구 흥산동에 흥산 시험 아파트라고 네.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예.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집에는 진짜 거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일을 이제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돈을 조금씩 이제 모아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씩 한 달에 뭐 평균적으로 뭐 600도 벌 때 있고 뭐 900도 벌 때 있고 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 600에서 700 정도. 그러니까 순이익이? 네, 순수하게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이제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모아둔 돈이 이렇게 생각보다 제가 이제 크지가 않아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묶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제가 장사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인하고의 이제 마찰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용 목표는 이제 상가 주택을 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거주도 하면서 이제 장사 같이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거든요. 그래서 돈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해서 좀 투자를 해서 좀 더 불려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그 돈이 좀 많이 묶여 있으니까 네. 좀 뭐 투자를 뭐좀 여러 군데 방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 좀 빨리 모아서 뭐 상가 주택을 사야 되는데 그 제가 실용적으로 상가주택을 구매를 하고 싶어도 금액이 실용적으로 얼마만큼 내 자본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이제 판단이 안 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걸려서 글씨 왜 이렇게 안 적어지지? 임대수익이랑 거주랑 그리고 영업까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3종이 이제 세트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최소 3층의 상가주택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차라리 만약에 내가 영업은 내가 그냥 임대를 지금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임차인으로서. 여기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장사를 하고 임대 수익 위주로 간다고 하면서 거주를 한다.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냥 뭐가 붙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었죠? 상가주택을 경매로 사면 상권이 좋은 게 별로 없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될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가 조금 안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내 욕심만큼 채울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경매가 나왔는데 한 5억에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물건이 조금 퀄리티가 안 좋아서 2억까지 떨어졌다. 아니면은 특수 권리가 있는 거예요. 특수한 권리가. 이런 분쟁을 해야지만 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분쟁을 해결해서 2억에 샀다. 이렇게 됐을 때는 5억이라는 원래 가치에 샀을 때 임대 수익은 나쁠 수가 있어요. 그쵸? 공실료도 높을 수가 있겠죠. 그쵸? 맞나요? 네. 네. 그런데 2억에 샀을 때는 이때 임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가지고 연 6% 좀 많다. 4%였다고 치자고요. 그럼 2억에 샀으면 어떻게 변하죠? 10% 가까이 되나요? 더 많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건을 볼 때는 특히 임대 수익으로 볼 때는 물건을 볼 때는 당장 이 상권이 A급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속이 중요해요. 실속이. 별로 안 좋아서 4%밖에 안 들어오는 것도 내가 2억에 받아서 월세 조금만 내려주고 임대 수익률을 8%에 맞춘다고 하면은 이 동네에서는 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가가. 그쵸? 월세가 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공실률이 적어진다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률도 싸게 받았으니까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상가주택을 임대 수익 목적으로 살 때는 항상 이런 기준으로 들어가요. 홍대에서 최고 A급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비싸게 사면 뭐야 그게? 최고로 좋아서 공실도 없고 막 잘 돌아가는데 연수익률이 막 5%다? 4%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걸 뺀다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어떤 이러한 기준처럼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는 그 영업의 어떤 목표 수익, 매출액 그런 게 계획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상가주택을 고를 때 제가 봤을 때는 자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지게 될 거예요. 지금 6, 700 찍는다고 하셨죠? 네. 순이익으로 네. 장사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평수는 어떻게 돼요? 평수가 크지 않아요. 20평이 안 될 거예요. 제가 테이블 9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가. 그러니까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잘 돌아가고 있네요. 근데 아니에요? 뭐 저는 사람을 이제 와이프랑 둘이 하다 보니까 찌개 자체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안 써도 가능한 업종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람 안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이제 좀 그 유리한 면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또 A급이 아니라 약간 좀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지금 상권이 조금씩 제가 왔을 때보다 많이 살아나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홍대나 뭐 신촌이나 이런 데가 부담되는 게 상권이 좀 살아나면 주인들이 임대료 자체를 이제 같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부동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돈을 좀 끌려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아직 2, 3년, 4, 5년은 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정도 기간 안에 또 끌려서 좀 좋은 거를 마련하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성립법상 5년은 보장이 되고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해도 연 10% 이상씩은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제하에 내가 5년은 버틸 수 있다. 한 3년? 3년? 네, 3년 정도. 네, 3년 정도. 그것만 따지면. 근데 이제 주인이 그렇게 완전 나쁘신 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네, 사실 4, 5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게 포인트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건물에서 내 그게 최종 목표여서. 그래서 한 3년 뒤에 이제 가게로 옮겨야 될 때는 또 임대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어떤 상가주택을 마련을 함으로써 거주, 임대 수익, 영업까지 다 상가주택 맞춰주는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최고의 자산을 설계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보증금이 얼마라고 그랬었죠? 지금 1억 4,500에 깔려 있는데 현재 현금 보유율이 얼마죠? 지금 현금이 2억 4천? 이게 지금 다 빼면 한 2억 4천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전세까지 다 뺐을 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생활을 어차피 집에서 안 하고 제가 가게를 좀 어떻게 좀 방을 만들어서 좀 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좀 힘든데 고생하자 생각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나중에 좀 넓게 좀 살자라는 게 좀 못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낳을 생각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둘이 좀 애한테 치지 말고 좀 둘이 행복하게 살자는 게 목표라 좀 젊어서 고생하고 좀 나중에 좀 여유를 가지면서 살자 이게 좀 모토라서 그냥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 자산은 정말 절대로 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매매물건으로는 지금부터 2억 4,200에서 플러스해서 한 달에 한 400씩 저금을 한다 하더라도 500씩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도권 지역에서 괜찮은 상가주택은 매매로 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500씩 저축을 한다고 하자고요. 그렇죠? 생활비도 써야 되고 쓸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500씩 앞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면 얼마가 될까요?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 되죠. 1억 8천 정도.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억 4천이 되는 건가요, 약? 1억 4천이니까 4억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죠? 제가 4억 2천. 네, 4억 2천. 4억 2천 정도 모일 수 있겠네요. 3년 후에. 네, 혹시나 권리금 날 동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보증금도 깔려 있으니까 다 계산을 했는데.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상권이 일단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살 때. 그러면은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안 좋은 물건이라서 떨어져서 싸게 받으면은 임대 수익은 좋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영업하기에는 며칠 안 오를 수 있겠죠. 그럼 상권이 좋은데도 떨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특수관리가 있는 물건이겠죠. 특수관리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를 끼고 해야 되는데 답은 나왔네요. 특수관리가 있는 상가주택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4억 2천 정도 모았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상가주택도 저는 보통 반값 낙찰까지 떨어뜨리거든요. 반값 낙찰까지 받아서 그럼 특수관리를 해결해버려요. 아시죠? 그래도 막 원금 보장하고 막 하잖아요. 상권 많이 봤죠.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한 8억 정도 하는 물건을 내가 봤을 때는 4억 정도 받을 수 있겠어요. 왜 더 높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싫어하냐면은 선생님과 같은 어떤 모토나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들은 대출 안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웬만하면 받아도 조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출은 내가 돈이 있는데 받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이건 영리한 거죠. 근데 돈이 없는데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상가주택을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샀어요. 새가 안 나가요.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사가 조금 안 돼. 그럼 내가 갑자기 또 뭐 숨이 막혀와요. 근데 대출 이자는 내라고 막 난리가 난다. 6개월만 안 되면 경매가 진행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허물어지는 것 같고, 나이가 먹어서 상처를 받으면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정해 준 거예요. 대출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해요? 대출을 안 받고 8억짜리 되는 상가주택을 4억에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8억짜리가 상권이 그래도 A급에 속하고, 그쵸? A급에 속하면서 그 당시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 당시 한 15%만 나와서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기서 1층부터 내가 장사까지 하니까. 그쵸? 빚이 없으면 또 금방 모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8억이라는 기준이 지금 수도권 아니 지방 수도권으로 잡아요. 수도권으로 잡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시간 같으면 한 번씩은 보거든요. 뭐 이렇게 블로그도 다른 분들 많이 계시니까 경매 치면 이제 생각하는 때문에 보통 웬만하게 쓸만한 것들을 봐도 다 10억 막상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13억 뭐 10억 어느 지역? 뭐 서울도 그렇고 뭐 수도권도 보니까 좀 웬만큼 좀 괜찮은 것들은 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아니 경기 지역으로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경기 지역은 충분히 많이 있고, 이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오바돼야 한 10억짜리 주택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 정도는 이제 2억 정도 대출해도 된다고 봐요. 해봤자 대출이자 1금융권에서 받은 거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갔으면 되고, 물건은 많습니다. 이 정도에서. 네, 10억에서 8억대 사이에 A급 물건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물건들이 이룬다고 앞으로 3년 뒤에 이 정도 물건을 이제 소유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 그림. 8억에서 10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오겠네요. 3년 뒤에. 대표님 생각엔 지금 제가 돈이 어쨌든지만 지금 이 정도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어쨌든 2억 이상 지금 제가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4억을 만들려면 3년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돈을 넣고 나서 그냥 모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같은데 뭐 재건축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갖고 막 함부로 뛰어드는 것도 지금은 안 좋아요. 그 뭐 재건축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좀한 10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그래서 이번에 전세 만료되면서 그냥 매수를 해버릴까까지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네. 집을 먼저 그냥 사고 나중에 그냥 장사를 계속 하다가 못할 상황에 그냥 팔고 이제 살까지 제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쪽은 이제 상가 주택이니까 그냥 그 생각도 했었고 이제 수도권의 초고소득층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지금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파트 지을 만큼 지은 상태고요. 부동산 경기 거품 꼈던 거 아직까지 더 하락됐어요. 더 빠져야 돼요. 2001년 수준까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많이 막 지으면서 대출도 금융권도 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더 떨어지면 금융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 지금 뭐 가격 뭐 오른다 뭐 한다 하면서 뉴스 막 되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출 많이 받게 해주고 서민을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건설업계를 위해서, 금융권을 위해서, 기득권자들끼리 위해서. 하지만 지금의 이 정책들은 안 좋은 약물 복용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더 센 약물이 필요한데 내성이 생기니까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되면서 나중에 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해서 매수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관망해야 돼요. 차라리 매도 타이밍이에요. 깜짝 잠깐 매도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재건축 한다고 해볼까요? 조합원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조합원 분양되면 뭐 어떻게 되죠?
일반 분양가보다 30% 정도, 적게 한 20%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고 그 갭만큼 내가 차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가 분담금까지 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분양가가 분양받고 나서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손해받는 거니까. 네, 추가 분담금까지 다 넣으면서 들어갔는데 그럴 가능성이 적을 것 같죠?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럴 가능성. 저는 생각했던 게 어쨌든 돈이 묶여있으니까 그걸 약간 거주도 하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도 했던 거였거든요. 아빠 자체가 좀 그래도 호재가 많다라고 하고 주위에 또 위치가 상으로 서울 강북에서는 가장 그래도 위치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빠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 귀에 그 정도 막 호재가 많다고 한단 말이 들어왔을 정도면은 이미 다 퍼진 만큼 퍼졌으니까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행운이 오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사람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하게 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돈 벌 사람들을 위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자산 투자는 어떤 투자를 하든 항상 사람이 실수하는 거 보면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씩 저축해갖고 3년 뒤에 한 4억이라는 현금을 보유했을 때 한 8억 정도 특수관리 경매 물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값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면은 내가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앞으로 모은다고 하면 그냥 예금이나 적금 안전하게 그냥 들어가다가 나중에 3년 정도 있다가 대표님한테 제의를 해서 이제 그때쯤에 가서 사람을 봐서 어쨌든 4억 정도는 제가 자본을 모아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3년을 잡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장난도 치고 싶어질 거예요. 뭐냐면 8억짜리 특수관리로 인해가지고 싸게 떨어진 거를 내가 4억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결해서 다시 8억의 가치를 온전하게 가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6억에 팔면 2억 정도의 차익이 남는데 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는 내가 조금 이렇게 작업하면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6억을 가지고 12억짜리 이제 도전을 해볼까?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유죠. 꾸준히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럴 수 있는 그림이나 기회들까지 제공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번외적으로나 궁금하시고 다 말씀하세요. 그냥 저 혼자서 기술 가지고도 충분히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제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 쓰임새가 있으면서 가면 저도 제 삶을 일이라는 부분 아니면 되게 풍족하게 충족이 되면서 산 거잖아요. 제 나름대로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자기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 좀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가끔 그 되게 영상을 보면서 그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근데 싸가지 없을 때도 많잖아요. 여기가 좀 아니 그런 거 보는데 되게 자신감이 되게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안 될 것 같으면 약간 좀 사람이 좀 움츠러들거나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표님 영상들 되게 보면 좀 그게 좀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확신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된다라는 딱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은 제외하고 딱 순수하게 이제 진실만 말한다는 말 그것도 좀 말이 좀 그냥 글 쓰시는 것들을 보면 좀 많이 와닿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데 이런 데보다 대표님이 진짜 좀 그래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실 것 같고 수익을 진짜 뭐 2배는 못 나더라도 1.5배는 뭐 1배는 나더라도 뭐 진짜 안 들어도 원금만 건져서 나오더라도 믿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은 이제 믿고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안 되면 수익이 좀 낮아질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로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기랑 마이너스로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전 좀 빨리 좀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모토 산업팀이면 제가 글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님이 예전에 사업을 실패해서 좀 지금 아직까지 빚이 작년까지만 해도 빚을 갚았을 때 또 어머니가 모토가 빚을 지면 아들한테 자식한테 너무 혼자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융권에 진 게 아니라 사채를 다 지신 거라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부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어떻게든 저희도 이제 빨리 돈을 불려서 저희도 이제 좀 이제 자식을 안 낳고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니까 저는 장사를 저는 오래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뭐 오래 할 생각이 없어요. 한 달. 너무 오래 그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까지는 아, 이제 예. 할 생각이 없고 좀 나는 여행 그쪽에 다 살면서 이제 사는 게 목표라 50대 넘어가면 좀 나중에 뭐 장사하는 거 뭐 넘겨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것도 이제 세 주고. 네 그렇죠 나중에 가면 이제 연금이 되니까 세 주고 이제 좀 둘이 여유롭게 좀 보내자 이렇게 목표여가지고 네, 부모님도 이제 좀 모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성격 급한 게 제가 있어서 좀 빨리빨리 좀 예, 말씀도 굉장히 빨리. 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 대표님한테 좀 그것 상담을 받고자 왔었거든요. 좀 투자를 해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직 강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사를 제가 만약에 1, 2년만 하고 그만둘 거면 투자를 못하자는 돈이 많이 묶여있는 상태일 것 같으니까. 근데 뭐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저는 못해도 지금 뭐 3년은 보장돼 있고 나머지 연수는 뭐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 한 5, 6년 정도는 제가 좀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월세 좀 많이 올라가도 감당이 될 거 생각하면 술도 좀 덜 먹으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버티는 데까지 버텨서 그러면 좀 권리금도 받고 이러면 좀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제 생각 자체가 패턴이. 아니, 빨라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문에 부인이랑 상의해보시고 만약에 서비스 신청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이 돈을 이제 더 불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대표의 이탈 컨설팅 원금보장 서비스 신청하시고 제가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환불해서라도 안 해요 컨설팅을. 왜냐하면은 저는 보이잖아요. 이미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2배속이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때문에 제가 다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 안에서도 굉장히 이미 철저하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 제 서비스 안에서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많이 비교해 보시고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네. 목표만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빨리 하려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고 그러냐? 저는 좀 쉬면서 하고 싶은데 오빠는 빨리빨리 좀 해서 너무 동네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아빠가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쓰는 것도 이제 너무 아껴 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여기 성격 그렇게 자라와서 이제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좀 그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꾸려고 해도 쉽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노력은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좀 그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의 어떤 움직이는 어떤 템포들 그런 것들 이제 아내분이랑 같이 이렇게 잘 맞춰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제권이 완전히 이제 선생님께서 갖고 있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또 와이프랑 같이 네, 같이 결정해야 되니까. 오시는 거 보면 네, 저 혼자 싫다면 원망 들으니까 같이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모은 돈이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뭐 궁금한 거 있어? 아, 근데 제가 하나 더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상가를 분양받아서 하는 거지로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랑 상가 주택을 이렇게 하나로 해서 다 하는 거랑 그냥 그러니까 분양상가니까 구분상가 구분상가. 내가 매수하는 거나 아니면 상가주택을 매수하는 것 중에서 뭐가 좋냐? 그게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표님 어머님 지금 이제 인천에서 이제 상가 구분상가지로 대부분 이제 건물에서 사시는 그렇죠. 분들. 임차에서 들어간 네, 거예요. 그런 것들 임차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거는 매매를 하신 게 아니라? 네. 아, 그런 건가요? 아, 근데 그 두 개 장점을 제가 근데 분양상가는 진짜 분양평수랑 전월평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금연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장단점이 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분양상가. 경매로 나온 거를 뭐 해도 되고 어쨌든 그 하나 수 자체 봤을 때는 일단 분양상가라고 하면은 주변에 분양상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안에 상권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거배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상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장된 수요가 있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단점은 뭐겠어요? 구분상가는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정말로? 나중에 상가 경매로 나온 거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대부분 뭔지 알아요? 분양 금액 적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낙찰가 이만큼 낙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상가, 이런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내가 분양을 받는다, 만약에 그게 진짜로. 그럼 가격은 무조건 떨어져요.
시세는 떨어져요. 효용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주택은 항상 사는 게 가장 편하게 예.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상가를 운영을 잘해갖고 권리금을 많이 받고 이런 상태에서 그 상가 영업물의 가치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판다고 하면 이제 대안은 들려지는데 상가는 그렇게 팔아야죠. 상가 자체의 가치는 떨어져요. 전 어쨌든 목적은 이제 뭐 팔아서 넘기려는 건 목적은 아니니까 제가 대표님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거주 마음 편하게 그냥 제가 내 건물에서 내 상가 가지고 장사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인 거니까. 예, 저는 그냥 상가주택을 쭉 가면 좋겠어요. 분양 상가 괜히 사지 마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알았어? 만약에 제가 전세가 이번 7월 말이 만기거든요. 어쨌든 집은 제가 뺄 거예요. 지금 관리비가 제가 여기 너무 오래된 아파트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겨울에 막 30만 원씩. 전세 구하기 만만치 않을 텐데 또. 전세를 안 가게 방치권 네, 더 줘야 생각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금액은 다 뺄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근데 관리비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관리비가 막 30만 원씩 겨울에 이렇게 난방을 안 떼고 중앙난방이. 추워요. 네, 그런 것들도 나가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최대한 줄여놓고 어쨌든 고생하는 거니까 쉬지 않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8월 정도 되면 그때 좀 한번. 취미는 뭐 하세요? 두 분이서 같이? 지금은 없어요. 네, 아니, 쉬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쉬는 날이 없으니까 거의 지금 장사하는데 거의 오인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취미나 이렇게 뭔가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는 그냥 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그냥 조금 이제 만약에 투자를 뭔가 하게 되면 좀 이제 하루 종일 가격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한 달 좀 덜 벌더라도 조금 덜 버는 거니까 조금 더 적게 벌고 좀 둘만의 시간을 네. 좀 갖는 걸 많이 하세요. 네, 그 지금 제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좀 투자도 마음 편하게 할 거고 이제 하게 되면 너무 막 편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생각 안 하고 좀 마음 편하게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예, 여유를 좀 가지세요.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고 욕심이죠 사람이. 네. 아니, 꿈을 갖는 게 치명적인 위험한 게 단점이 그거예요.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이걸 가졌다고 정말 인생이 갑자기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의 청춘을 다 버리면서 갔는데 그래서 두 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거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꾸준히 가시면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또 얻어서 또 계속 또 더 많은 행복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요. 선생님도 욕심이 더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안 쉬면서 일하다가 또 생기면 또 사람이나 돈에 대한 막 지배를 당하니까 계속 돈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미래는 정말.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계해드린 거는 저는 이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만약에 제가 투자를 많이 대표님한테 맡기게 되면 결정을 상의를 해봐서 와이프랑 한번 연락을 드려도 되겠죠? 잘, 좋세요. 그때는 잘 좀 신경 써서 잘 거주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고요. 네네. 네. 영상도 이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 나중에 혹시 그러면 연락을 제가 투자나 이런 게 제가 계획이 잡히면 대표님 전화로 직접 다이렉트 전화 드려도 네, 주세요. 네. 재밌는 것도 많이 하시면서 네. 목표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차 안 막혔나요? 저는 차가 없어요, 지금. 아,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녀서. 괜찮아요. 그게 편할 때 많아요. 지출을 줄이자. 원래 차가 있었는데 너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없애고 최대한 줄여서 빨리빨리 그냥 끝내자. 이 생각이 커서. 네.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다시 한번 주시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네. 네, 만족스럽습니다. 어쨌든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되니까 제가 자본금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예측을 못했으니까 한 그 정도 선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좀 연수를 좀 잡아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뒤로 나가서 9만 9천 원 냈는데 4만 원어치만 못 뽑았다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연락 한번 꼭 드릴게요, 대표님. 네. 네. 대충 상담을 받고자 왔었거든요. 좀 투자를 해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직 강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사를 제가 만약에 1, 2년만 하고 그만둘 거면 투자를 못하는 돈이 많이 묶여있는 상태일 것 같으니까. 근데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저는 못해도 지금 3년은 보장돼 있고 나머지 연수는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 한 5, 6년 정도는 제가 좀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월세 좀 많이 올라가도 감당이 될 거라 생각하면 술도 좀 덜 먹으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버티는 데까지 버텨서 그러면 좀 권리금도 받고 이러면 좀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제 생각 자체가 패턴이. 아니, 빨라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문에 부인이랑 상의해보시고 만약에 서비스 신청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이 돈을 이제 더 불려놓을 수 있도록 네, 제가 해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대표 이탈 컨설팅 원금보장 서비스 신청하시고 제가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환불해서라도 안 해요 컨설팅을. 왜냐하면은 저는 보이잖아요. 이미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2배속이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때문에 제가 다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 안에서도 굉장히 이미 철저하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 제 서비스 안에서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많이 비교해 보시고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네. 목표만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빨리 하려고 쉬지도 못하고 그게 일하고 그러냐? 저는 좀 쉬면서 하고 싶은데 오빠는 빨리빨리 좀 해서 너무 동네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아빠가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쓰는 것도 이제 너무 아껴 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여기 성격 그렇게 자라와서 이제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좀 그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꾸려고 해도 쉽게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노력은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좀 그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의 어떤 움직이는 어떤 템포들 그런 것들 이제 아내분이랑 같이 이렇게 잘 맞춰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제권이 완전히 이제 선생님께서 갖고 있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또 와이프랑 같이 네, 같이 결정해야 되니까. 오시는 거 보면 네, 저 혼자 싫다면 원망 들으니까 같이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모은 돈이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뭐 궁금한 거 있어? 아, 근데 제가 하나 더 질문 중에 2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상가를 분양받아서 하는 것으로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랑 상가주택을 이렇게 하나로 해서 다 하는 거랑. 그냥 그러니까 분양상가니까 구분상가 한 곳으로 내가 매수하는 거나 아니면 상가주택을 매수하는 것 중에서 뭐가 좋냐? 그게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표님 어머님 지금 이제 인천에서 이제 상가, 구분상가지로 대부분 이제 건물에서 사시는 그렇죠. 분들. 임차에서 들어간 네, 거예요. 그런 것들, 임차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거는 매매를 하신 게 아니라? 네. 아,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그 2개 장점을 제가 근데 분양상가는 진짜 분양평수랑 전월평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금연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장단점이 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분양상가. 경매로 나온 거를 뭐 해도 되고, 어쨌든 그 하나 수 자체 봤을 때는. 일단 분양상가라고 하면은 주변에 분양상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안에 상권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거배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상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장된 수요가 있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단점은 뭐겠어요? 구분상가는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정말로? 나중에 상가 경매로 나온 거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대부분 뭔지 알아요? 분양 금액 적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낙찰가가 이만큼 낙찰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상가, 이런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내가 분양을 받는다, 만약에 그게 진짜로. 그럼 가격은 무조건 떨어져요. 시세는 떨어져요. 효용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주택은 항상 사는 게 가장 편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상가를 운영을 잘해갖고 권리금을 많이 받고 이런 상태에서 그 상가 영업물의 가치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판다고 하면 이제 대안은 들려지는데 상가는 그렇게 팔아야죠. 상가 자체의 가치는 떨어져요. 전 어쨌든 목적은 이제 뭐 팔아서 넘기려는 건 목적은 아니니까 제가 대표님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거주 마음 편하게 그냥 제가 내 건물에서 내 상가 가지고 장사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인 거니까. 네, 저는 그냥 상가주택을 쭉 가면 좋겠어요. 분양상가 괜히 사지 마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뭘 싫어하냐면은 선생님과 같은 어떤 모토나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들은 대출 안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웬만하면 받아도 조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출은 내가 돈이 있는데 받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이건 영리한 거죠. 근데 돈이 없는데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상가주택을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샀어요. 새가 안 나가요.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사가 조금 안 돼. 그럼 내가 갑자기 또 뭐 숨이 막혀와요. 근데 대출 이자는 내라고 막 난리가 난다? 6개월만 안 되면 경매가 진행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허물어지는 것 같고, 나이가 먹어서 상처를 받으면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정해 준 거예요. 대출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해요? 대출을 안 받고 8억짜리 되는 상가주택을 4억에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8억짜리가 상권이 그래도 A급에 속하고, 그쵸? A급에 속하면서 그 당시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 당시 한 15%만 나와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기서 1층부터 내가 장사까지 하니까, 그쵸? 빚이 없으면 또 금방 모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8억이라는 기준이 지금 수도권 아니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잡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시간 같으면 한 번씩은 보거든요. 뭐 이렇게 블로그도 다른 분들 많이 계시니까 경매 치밀 때 생각하는 거. 보통 웬만하게 쓸만한 것들을 봐도 다 10억 막상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13억 뭐 10억 어느 지역? 뭐 서울도 그렇고 뭐 수도권도 보니까 좀 웬만큼 좀 괜찮은 것들은 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아니 경기 지역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경기 지역은 충분히 많이 있고, 이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오바돼서 한 10억짜리 주택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 정도는 이제 2억 정도 대출해도 된다고 봐요. 해봤자 대출이자 1금 물건에서 받은 거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갔으면 되고, 물건은 많습니다. 이 정도에서. 네, 10억에서 8억대 사이에 A급 물건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물건들이 이룬다고 앞으로 3년 뒤에 이 정도 물건을 이제 소유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 그림. 8억에서 10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오겠네요. 3년 뒤에. 대표님 생각엔 지금 제가 돈이 어쨌든지만 지금 이 정도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어쨌든 2억 이상 지금 제가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4억을 만들려면 3년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돈을 넣고 나서 그냥 모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아파트 같은데 뭐 재건축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갖고 막 함부로 뛰어드는 것도 지금은 안 좋아요. 그 뭐 재건축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좀한 10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그래서 이번에 전세 만료되면서 그냥 매수를 해버릴까까지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집을 먼저 그냥 사고 나중에 그냥 장사를 계속 하다가 못할 상황에 그냥 팔고 이제 살까지 제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쪽은 이제 상가주택이니까 그 생각도 했었고 이제 수도권의 초고소득층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지금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파트 지을 만큼 지은 상태고요. 부동산 경기 거품 꼈던 거 아직까지 더 하락됐어요. 더 빠져야 돼요. 2001년 수준까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많이 막 지으면서 대출도 금융권도 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더 떨어지면 금융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 지금 뭐 가격 뭐 오른다 뭐 한다 하면서 뉴스 막 되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출 많이 받게 해주고 서민의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건설업계를 위해서, 금융권을 위해서, 기득권자들끼리 위해서. 하지만 지금의 이 정책들은 안 좋은 약물 복용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더 센 약물이 필요한데 내성이 생기니까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되면서 나중에 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해서 매수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관망해야 돼요. 차라리 매도 타이밍이에요. 깜짝 잠깐 매도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재건축 한다고 해볼까요? 조합원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되면 뭐 어떻게 되죠? 일반 분양가보다 30% 정도, 적게 한 20%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고 그 갭만큼 내가 차이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가 분담금까지 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분양받고 나서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손해받는 거니까.
네, 추가 분담금까지 다 넣으면서 들어갔는데. Parce que tu m'as eu comme une fois des gens dit qui ne tirent pas de leçon. 편안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가 조금 없어도 돼요.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네. 제가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네. 네, 최대한 이제 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한글 파일을 좀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제 와이프랑 결혼한 거는 이제 한 3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이제 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어떤 장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둘이 이제 와이프가 저 쉬는 날이 이제 없어요.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집에를 거의 아파트 전세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시험 아파트 마포구에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묶여있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가락동 시험 아파트. 아니요 가락동 말고 그 마포구 흥산동에 흥산 시험 아파트라고 네.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아, 예.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집에는 진짜 거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일을 이제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돈을 조금씩 이제 모아가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조금씩 한 달에 뭐 평균적으로 뭐 600도 벌 때 있고 뭐 900도 벌 때 있고 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 600에서 700 정도. 그러니까 순이익이. 예, 수익을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이제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모아둔 돈이 이렇게 생각보다 제가 이제 크지가 않아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묶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제가 장사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인하고의 이제 마찰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용 목표는 이제 상가 주택을 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거주도 하면서 이제 장사 같이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거든요. 그래서 돈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해서 좀 투자를 해서 좀 더 불려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그 돈이 좀 많이 묶여 있으니까 네. 좀 뭐 투자를 뭐좀 열어보는데 방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 좀 빨리 모아서 뭐 상가 주택을 사야 되는데 그게 제가 치용적으로 상가주택을 구매를 하고 싶어도 금액이 치용적으로 얼마만큼 내 자본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이제 판단이 안 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걸려서 글씨 왜 이렇게 안 적어지지? 임대 수익이랑 거주랑 그리고 영업까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3종이 이제 세트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최소한 그러면 최소 3층의 상가주택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만약에 내가 영업은 내가 그냥 임대를 지금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임차인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장사를 하고 임대 수익 위주로 간다고 하면서 거주를 한다.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냥 뭐가 붙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말씀 하셨었죠? 상가주택을 경매로 사면 상권이 좋은 게 별로 없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될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가 조금 안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내 욕심만큼 채울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경매가 나왔는데 한 5억에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물건이 조금 퀄리티가 안 좋아서 2억까지 떨어졌다. 아니면은 특수 권리가 있는 거예요. 특수한 권리가. 이런 분쟁을 해야지만 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분쟁을 해결해서 2억에 샀다. 이렇게 됐을 때는 5억이라는 원래 가치에 샀을 때 임대 수익은 나쁠 수가 있어요. 그쵸? 공실률도 높을 수가 있겠죠. 그쵸? 맞나요? 네. 네. 그런데 2억에 샀을 때는 이때 임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가지고 연 6%좀 많다. 4%였다고 치자고요. 그럼 2억에 샀으면 어떻게 변하죠? 10% 가까이 되나요? 더 많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건을 볼 때는 특히 임대 수익으로 볼 때는 물건을 볼 때는 당장 이 상권이 A급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속이 중요해요. 실속이. 별로 안 좋아서 4%밖에 안 들어오는 것도 내가 2억에 받아서 월세 조금만 내려주고 임대 수익률을 8%에 바친다고 하면은 이 동네에서는 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가가. 그쵸? 월세가 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공실률이 적어진다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률도 싸게 받았으니까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상가주택을 임대 수익 목적으로 살 때는 항상 이런 기준으로 들어가요. 홍대에서
최고 A급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비싸게 사면 뭐야 그게? 최고로 좋아서 공시에도 없고 막 잘 돌아가는데 연수익률이 막 5%다? 4%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리고 가능성이 저격고 가치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럴 가능성. 저는 생각했던 게 어쨌든 돈이 묶여있으니까 그걸 약간 거주도 하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아빠 자체가 좀 그래도 호재가 많다라고 하고 주위에 또 위치가 상으로 서울 강북에서는 가장 그래도 위치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 귀에 그 정도 막 호재가 많다고 한단 말이 들어왔을 정도면은 이미 다 퍼질 만큼 퍼졌으니까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행운이 오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사람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하게 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돈 벌 사람들을 위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자산 투자는 어떤 투자를 하든 항상 사람이 실수하는 거 보면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씩 저축해갖고 3년 뒤에 한 4억이라는 현금을 보유했을 때 한 8억 정도 특수관리 경매 물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값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면은 내가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앞으로 모은다고 하면 그냥 예금이나 적금 안전하게 그냥 들어가다가 나중에 3년 정도 있다가 대표님한테 제의를 해서 이제 그때쯤에 가서 사람을 봐서 어쨌든 4억 정도는 제가 자본을 모아 나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3년을 잡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장난도 치고 싶어질 거예요. 뭐냐면 8억짜리 특수관리로 인해가지고 싸게 떨어진 거를 내가 4억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결해서 다시 8억의 가치를 온전하게 가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6억에 팔면 2억 정도의 차익이 남는데 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는 내가 조금 이렇게 작업하면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 6억을 가지고 12억짜리 이제 도전을 해볼까?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유죠. 꾸준히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럴 수 있는 그림이나 기회들까지 제공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번외적으로나 궁금하신 거 다 말씀하세요. 그냥 저 혼자서 기술 가지고 충분히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제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 쓰임새가 있으면서 가면 저도 제 삶을 일이라는 부분 안에서는 되게 풍족하게 충족이 되면서 산 거잖아요. 제 나름대로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자기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 좀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가끔 그게 되게 영상을 보면서 그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근데 싸가지 없을 때도 많잖아요. 여기가 좀 아니 그런 거 보는데 되게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 될 것 같으면 약간 좀 사람이 좀 움츠러들거나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표님 영상들 제가 보면 좀 그게 좀 저는 와닿던 것 같아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확신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된다라는 딱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은 제외하고 딱 순수하게 이제 진실만 말한다는 말 그것도 좀 말이 좀 와닿 그냥 글 쓰시는 것들을 보면 좀 많이 와닿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데 이런 데보다 대표님이 진짜 좀 그래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실 것 같고 수익을 진짜 2배는 못 나더라도 1.5배는 1배는 나더라도 진짜 안 들어도 원금만 건져서 나오더라도 믿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은 이제 믿고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안 되면 수익이 좀 낮아질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확실한 마이너스로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빨리 좀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모토 산업팀이면 제가 말씀 글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님이 예전에 사업을 실패해서 좀 지금 아직까지 빚이 작년까지만 해도 빚을 갚았을 때 또 어머니가 모토가 빚을 지면 아들한테 자식한테 너무 혼자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융권에 진 게 아니라 사채를 다 지신 거라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부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어떻게든 저희도 이제 빨리 돈을 불려서 저희도 이제 좀 이제 자식을 안 낳고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니까 저는 장사를 저는 오래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오래 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오래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까지 했는데
할 생각이 없고 좀 나는 여행 그쪽에 다 살면서 이제 사는 게 목표라 50대 넘어가면 좀 나중에 장사하는 거 뭐 넘겨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학원 것도 이제 세 주고 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영업이 되니까 오면 되니까 세 주고 이제 좀 둘이 여유롭게 좀 보내자 이렇게 못 들어가지고 네, 부모님도 이제 좀 모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성격 급한 게 제가 있어서 좀 빨리빨리 좀 예, 말씀도 굉장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 대표님. 그래서 이걸 뺀다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어떤 이러한 기준처럼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는 그 영업의 어떤 목표 수익, 매출액 그런 게 계획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상가주택을 고를 때 제가 봤을 때는 자본력이 이제 많이 필요해지게 될 거예요. 지금 6, 700 찍는다고 하셨죠? 네. 순이익으로 네. 장사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평수는 어떻게 돼요? 평수가 크지 않아요. 20평이 안 될 거예요. 제가 테이블 9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잘 돌아가고 있네요. 근데 아니에요? 뭐 저는 사람을 안 쓰죠. 와이프랑 이제 둘이 하다 보니까 찌개 자체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안 써도 가능한 업종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람 안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이제 좀 그 유리한 면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또 A급이 아니라 약간 좀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지금 상권이 조금씩 제가 왔을 때보다 많이 살아나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홍대나 뭐 신촌이나 이런 데가 부담되는 게 상권이 좀 살아나면 주인들이 임대료 자체를 이제 같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부동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돈을 뭐 끌려서 뭐 좀 더 빠른 시간에 아직 뭐 2, 3년, 4, 5년은 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정도 기간 안에 또 끌려서 좀 좋은 거를 마련하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성립법상 5년은 보장이 되고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해도 연 10% 이상씩은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제하에 내가 5년은 버틸 수 있다. 한 3년? 3년? 네, 한 3년 정도. 네, 3년 정도. 그것만 따지면. 근데 이제 주인이 그렇게 완전 나쁘신 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네, 한 4, 5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게 포인트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건물에서 내 그게 최종 목표여서. 그래서 한 3년 뒤에 이제 가게를 옮겨야 될 때는 또 임대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어떤 상가주택을 마련을 함으로써 거주, 임대 수익, 영업까지 다 상가주택 맞춰주는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최고의 네, 그렇죠. 자산을 설계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그랬었죠? 지금 1억 4,500에 깔려 있는데 현재 현금 보유율이 얼마죠? 지금 현금이 2억 4천? 이게 지금 다 빼면 한 2억 4천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전세까지 다 뺐을 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생활을 어차피 집에서 안 하고 제가 가게를 좀 어떻게 좀 방을 만들어서 좀 주로 생활하고 있어요. 좀 힘든데 고생하자 생각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나중에 좀 이렇게 좀 살자라는 게 좀 못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낳을 생각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둘이 좀 애한테 치지 말고 좀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게 목표라 좀 젊어서 고생하고 좀 나중에 좀 여유를 가지면서 살자 이게 좀 모토라서 네 그냥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 자산하지만 절대 네, 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매매물건으로는 지금부터 2억 4,200에서 플러스해서 한 달에 한 400씩 저금을 한다 하더라도 500씩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도권 지역에서 괜찮은 상가주택은 매매로 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500씩 저축을 한다고 하자고요. 그렇죠? 생활비도 써야 되고 쓸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500씩 앞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면 얼마가 될까요?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 되죠. 1억 8천 정도.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억 4천이 되는 건가요, 약? 1억 4천이니까 4억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얼마죠? 제가 안 4억 2천. 네, 4억 2천. 4억 2천 정도 모을 네. 수 있겠네요. 3년 후에. 네, 혹시나 뭐 권리금 날 동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보증금도 깔려 있으니까 다 계산을 했는데.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상권이 일단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살 때. 그러면은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안 좋은 물건이라도 떨어져서 싸게 받으면은 임대 수익은 좋을 수 있겠지만 영업하기에는 내가 영업하기에는 매출 안 오를 수 있겠죠. 그럼 상권이 좋은데도 떨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특수관리가 있는 물건이겠죠.
특수 권리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를 끼고 해야 되는데 답은 나왔네요. 특수 권리가 있는 상가주택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4억 2천 정도 모았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상가주택도 저는 보통 반값 낙찰까지 떨어뜨리거든요. 반값 낙찰까지 받아서 그럼 특수 권리를 해결해버려요. 아시죠? 앞에서 막 원금 보장하고 막 하잖아요. 상품 많이 봤죠. 예. 투자를 하는 것은 한 8억 정도 하는 물건을 내가 봤을 때는 4억 정도 받을 수 있겠어요. 왜 더 높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